네, 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전화 주셨나요? 예, 전화가 그러셨어요? 잘 안 되는데요. 자주 전화 주셨는데 잘 안 되셨군요. 네. 오늘 일단은 좀 연결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자주 전화해 주셨어요? 예, AK홀딩스 네. 7만 원에 한 10%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7만 원에 1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참 고민이 되실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시청자님 좀 이전에 들어가신 거죠? 예, 꼭지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 어떤 부분이신가요? 증자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될 건지, 네. 또 가져가도 괜찮을 건지, 이게 또 수익은 나고 있는 회사인지, 또 여러 가지로. 실적도 궁금하시고요. 예. 증자는 받아야 되는 건지. 증자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전화 연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저희 종가 보고 돌아오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AK홀딩스입니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공교롭게도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94% 오르면서 7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는 1% 넘게 좀 밀렸는데요. 이 같은 하락 부분을 조금 오늘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예. AK홀딩스입니다. 이 지주사죠. 굉장히 좀 자회사를 많이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있으세요. 먼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자회사들 추이가 어떤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좀 흐름을 나타내고 있나요? 네, 자회사들 지금 보니까 애경화학, AK 캠텍, 제주항공 상당히 좀 많은 자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이 애경유화라든가 애경화학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사실상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반대로 실적이 크게 악화되지도 않는 거의 기초 소재 쪽이기, 기초 화학물 쪽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도고. 근데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사업 분야는 이제 제주항공의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69.6%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저가항공사라고 해가지고 제주항공이든 티웨이홀딩스든 진에어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정도는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넉넉하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3분기에 좀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사업입니다. 고수익이 나오는 사업은 절대로 아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안정적이다 이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을 한번 같이 보면은 2014년에 좀 예상되는 거는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성으로 857억 원입니다. 작년에 802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857억 원 정도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5%에서 10% 정도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AK홀딩스라는 종목을 분석을 하실 때는 절대로 영업이익을 보면 안 됩니다.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으로 봐야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이 AK홀딩스에서 지주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이제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자기네들 이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이 중요하고 857억 원 정도인데 내년에 예상되는 게 1,036억 원이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편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는 이제 지배주주 귀속손익상으로 봤을 때 대략 지금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게 857억 원인데 1분기에 136억 원 정도를 했고 2분기는 1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3분기가 분명히 많습니다. 3분기에 303억 원. 이게 이제 제주항공의 성수기에 따른 그런 이제 영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까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로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님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연 영업이익보다는 연결 기준으로 지배 주주 귀속 순이익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고요. 또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지금 고점에서 들어갔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좀 싸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는요. 그렇다면 더 올라갈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슈 측면도 함께 살펴볼게요. 시청자님께서 유상증자 받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은요? 예, 이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상증자 무조건 받으시면 되고요.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주주 배정 방식이거든요. 일반 공모 방식이 아니고 주주 배정 방식이라면은 지금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그 권리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제 유상증자만큼 주가가 수정 주가가 적용돼 가지고 제 권리락이 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안 받으면 손해고요. 그리고 이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53,100원입니다. 53,100원이면은 무조건 받아야죠. 아까 이제 이 현재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대략 한 10배 전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53,100원에서 받는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상으로 측정을 해보면 7배, 8배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 100%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라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뭐 회사가 부실해져가지고 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이제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회사가 잘 나가는데 뭐 말 그대로 더욱더 사업을 좀 키우고 확장하고 또 재무구조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자금들을 조금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좀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투자를 좀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회사가 부실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텔 쪽의 사업을 이제 숙박업, 호텔업 이거를 이제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 이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좀 화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략 769억 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80억 원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운영자금 769억 원을 사용을 해서 뭐 단기 차입금이라든가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이제 부채들을 좀 이제 그 해소를 하게 되면은 연간 발생하는 이자로 나가는 금융 비용을 상당히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지주회사다 보니까 수원 애경 역사에서 지금 뭐 프랑스 모 회사와 이제 위탁 운영으로 이제 호텔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신규 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AK홀딩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직 그 운영 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 얘기가 나오지는 않은 거죠?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거의 다 부채 상환용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자금이 아니고 다른 쪽에다 많이 쓸 것 같으면은 설비자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따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부채 상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 반드시 유상증자는 받고 가자 혜택이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점을 살펴봤고요. 이와 함께 앞으로 좀 자회사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까요? 호텔 사업까지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뿌려나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참 많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지금 싸다고 하셨는데 74,000원이 전 바로 고점이죠. 이 가격을 더 뚫어낼 수 있을까요? 예, 뭐 물론 가능하다고 보고요. AK홀딩스의 리포트를 이제 제가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니까 AK홀딩스를 뭐 호텔신라라든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호텔신라라든가 이런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상 안 됩니다, 이 기업은. 왜냐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지금 30배 이상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AK홀딩스 실적에다 30배 평가면은 거의 뭐 20만 원 간다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AK홀딩스하고 비슷한 형태의 기업은 한진칼이 오히려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진칼도 호텔 사업과 뭐 항공 진에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사업하고 있고 정석 기업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한진칼이라는 종목하고 비교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맞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일단 신주 배정가 53,100원 청약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이고 160만 주가 그러면 9월 2일 달에 신주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만약에 상승 타이밍이 되려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감히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이제 전 사업 분야가 이제 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그간의 과거 동안에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좀 상승을 해서 올라왔던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뭐 그 이상으로도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빠른 기간 안에 달성이 가능한 주가는 대략 한 8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8만 원 선에 달성이 되는 그 타이밍 자체는 3분기보다는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좀 이제 기술적 흐름상으로 본다면 대략 한 6만 1,000원에서 6만 2천원 정도가 좀 적절할 거라 보는데요. 이제 손절가는 6만 2천원 보시되 아마 손절을 할 만큼 그렇게 뭐 격하게 뭐 빠지거나 이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6만 2천원 선까지 빠진다는 거는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이제 종목 자체는 잘 선정을 하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 들어요. 좀 전략 들어보셨는데 궁금하신 점 더 있으세요? 권리락은 언제였었나요? 권리락이요? 전문가님, 권리락이 지나간 건가요, 지금? 언제였냐고 네, 시청자님께서 권리락이 여쭤보시는데. 월요일이었습니다.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요? 네, 그래서 권리락이 지났고요. 권리를 이제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유상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청약 기간이 되면 아마 증권사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청약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청약을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얘기 들으셨죠? 일단 어제로서 권리를 갖게 되셨고 청약에 대해서 아마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게 된다면 유상증자를 받아보자라는 의견이에요. 네. 네, 시청자님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2천 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AK홀딩스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두 분 전략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2천 원이고요. 장용준 과장 투자 의견 매도, 목표가는 7만 2천 원에 손절가 6만 5천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매도 의견 주셨어요.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 주시죠. 예, 매도 의견 드린 거는 네. 어차피 유상증자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유상증자를 5만 8천 원대 아마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매도를 하고 유상증자 받게 되는 부분만 가져가도 부담을 덜 한다는 거고 아마 유상증자 물량이 쏟아질 때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하고 유상증자를 5만 8천 원 싸게 갖고 가니까 그것만 가져가자. 그런 의미로 7만 2천 원 매도를 지시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전략상. 그렇죠. 네. 전략상으로 좀 주신 건데 일단 7만 2천 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받고 전략을 재수정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고 계시다면 두 의견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서 좀 전략 참고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AK홀딩스 마무리 짓고요.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많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하님께서 게시판 직인 님께서 장영준 과장님의 진급을 축하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요. 아프리카TV입니다. 2314님께서 31,900원에 사셨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굉장히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기다려본다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그 큰 의견이 갈리는데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이랑 성장성으로 보면 더 간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보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TV 쳐가지고 뭐 그 메이저리그 경기도 중계도 하고 아니면 개인들이 뭐 먹방 방송이라든지 개인 방송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그 아프리카TV하고 그 개인 그 방송을 하는 그 BJ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군이 저는 사업성은 있다고 봐요. 아이템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패러다임의 문제인데 예전에는 없던 게 지금 아프리카TV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생겼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패러다임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TV가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지금 성장성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는지는 좀 의문스러운데 밸류에이션상 비싸게 지금 평가받고 있을 때 최고점 부분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 좀 강조를 해드릴 건데 주봉을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20주봉이고요. 요걸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옆으로 한 3개월 정도를 행보를 하다가 세게 튀어나왔는데 그 고점에 사셨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건 이렇게 제시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은 사실 밸류에이션상 비싸거든요.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 사실은 이런 게 더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주봉상으로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주봉상으로 음봉이 나오면은 거래량을 보시고 나서 거래량이 전주보다 많은 음봉이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상관없이 가격으로 보신다면 20주봉을 깨는, 그러니까 주봉상 금요일날 종가가 20주봉을 깨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특정하게 뭐 이렇게 픽스해 놓지 마시고 차트를 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흐름상 상승 패턴이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부분을 음봉이 나오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음봉,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로 봤을 때 정확한 가격을 두고 거래하기보다는 일단 주봉상으로 음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실릴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 가장 확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가격대 때문에 고민을 하셨다면 이런 차트 전략 함께 활용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세요? 아비코전자요. 아비코전자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547원에요. 네. 20%요. 5,547원에 20%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아주 조금 시청자님의 매수가 위에서 오늘 마감이 됐어요. 예, 굉장히 그게요. 좋은- 제가 한 네. 3개월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매수가 우구로 조금 올라왔는데요. 너무 오래 들고 있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계속 그러셨군요. 들고 그래 뭐 실적은 올해 좋게 나온다고 하고 하는데 네.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기다리시다가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섰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에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분 중에 한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느 분의 진단을 들어볼까요, 시청자님? 조영구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비코전자를 3개월 보유하고 계셨으면 아마 4월달 무렵에 주가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4월달 수준의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인덕터를 이제 만들어서 뭐 판매하는 전기전자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인덕터라는 게 사실상 다른 이제 경쟁 기업들을 봤을 때는 업황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실적이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1분기에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고, 이 지금 이제 규모가 현재 수주잔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 103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90억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649억 원 정도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100만 주 정도의 신주 물량이 좀 상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물량들을 조금 이제 희석화해서 좀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단지 이제 이 전기 전자 쪽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크게 프리미엄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뭐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쳐준다고 하더라도 9배 정도까지는 9배 정도밖에 일단 좀 못 본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술적 흐름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주가가 이제 4월달 무렵이면 사실상 한번 고점을 왔었던 겁니다. 이 정도가 딱 적정 주가예요. 왜냐면 6,400원, 500원 정도가 희석화된 물량까지 감안을 했을 때 대략 한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한 9배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 자체는 분명히 높여놓은 것이 분명하니까 이번 타이밍에는 4월 달의 고점을 좀 넘어서 대략 한 6,500원 선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에 시동이 걸렸었던 타이밍 자체에 여기에 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양봉의 저점 자체가 5,000원입니다. 만약에 5,000원이 다시 깨지게 되면은 추세가 이탈되거나 아니면 시장 환경이 악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5,0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잡아주시고 목표는 이제 6,500원 선까지 가져가 보는 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동안 시간이 답답하셨을 텐데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괜찮습니다. 이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다행입니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예, 알겠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비코 전자 전화로 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통으로 남겨주신 필명 상식이 사랑님께서 리드코프를 사셨다고 합니다. 1150원에 사셨고요. 25%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장영준 과장님, 이 종목이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었네요. 이 대출사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좀 가져가도 좋을까요? 뭐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를 떠나서 네. 일단 실적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뭐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실적은 좋거든요. 네. 그럼 더 가겠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349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를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 회사가 사실은 뭐 소비자 금융이라고 하는 이 사채로 유명을 하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석유 유통 사업하고 휴게소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 추이로만 보면 밸류에이션이 3,500억 이상 시가총액 나올 때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에서 가끔씩 규제책을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부에서 그 소위 말하는 사채, 소비자 금융의 최대 뭐 연체 한도를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사람한테는 아예 대출을 못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이 가격에 그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은 차트나 수급,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그냥 가정하로 본다면 저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13,000원까지는 특별히 문제없이 좀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는데, 차트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상으로 보면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상향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13,000원까지는 홀딩을 해보시고, 만약 손절을 하신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깨져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좀 짧게 봤을 때 추세가 깨지는 선인데, 그 추세를 한번 그려보면 뭐 이 정도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한번 차트로 HTS에서 한번 차트를 그려보시고 더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깨지는 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은 13,000원까지 홀딩을 하시고, 추세가 깨진다면 그 선에서 아마 손절은 아니시겠죠.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고민하시게 되는 타이밍을 좀 추세선이 깨지는 선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리드코프를 살펴봤습니다. 정책 이슈가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목표가 13,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쭉쭉 들고 가시면서 수익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지막 종목 리드코프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종목 진단 2부로 이어갑니다.